무더운 여름만 되면 펼쳐지는 기묘한 풍경. 알람이라도 맞춘 듯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여름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건 여수 옥수수. 왜 이리도 인기인 걸까요? 아무래도 농사 짓는 비법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냥 맛있는 것이지 왜 맛있을까는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만 찾게 된다는 매력.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옥수수를 사랑한다지만 언제부터, 왜, 어떻게 여수가 옥수수의 중심이 됐는지 아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수 옥수수 그 기묘한 비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수 남쪽에 위치한 화양면. 이곳에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마성의 여수 옥수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쫀득쫀득 차지게 여문 옥수수. 덩달아 바빠진 곳은 옥수수밭 한켠에서 열린 장터입니다. 옥수수 손질로 쉴 새 없는 손길이 이어지고 맛있는 옥수수를 득템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타 지역에서 나온 옥수수를 한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고소하고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건 틀려요. 확실히 맛있어요. 저도 광주에서 왔는데 저 새벽밥 먹고 왔어요. 막 이렇게 지금 뭐 비도 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맛있다고 지금 인기가 있어서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빨리 떨어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수 옥수수의 인기 비결을 찾아간 곳. 와, 여기 보니까 옥수수들이 거의 제 키만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여수 옥수수가 왜 유명한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시네. 여수 화양면은 한 해에 600여 톤의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여수 옥수수의 대표 산지인데요. 전남에서도 가장 큰 규모, 농민들의 자부심도 크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옥수수 밭이 네. 완전 꽉 차 있는데 네. 옥수수가 또 실하게 열린 것 같아요. 네, 여수 옥수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죠. 언제부터 이 옥수수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공짜로는 얘기해 줄 수가 없고요. 열심히 일을 좀 도와주시면은 그렇죠.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전투에서 전투복이 필수이듯 일손을 거들기 전 저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갔는데요. 제 팔뚝보다 더 큰 튼실한 옥수수가 한가득. 수확하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창 바쁜 농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네. 이제 그만 여수 옥수수가 왜 유명한지 네.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여수 옥수수가 우리 이제 지금 지역상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먼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먹으면서 맛을 느끼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옥수수를 따면서 보니까 네. 안에가 그 하얀 옥수수 알들이 꽉 차 있는 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디 가서 다른 지역 옥수수는 쳐다도 안 보시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우리 집 옥수수만 여행 갈 때나 다른 지역 갈 때 싸가지고 가서 그 휴게소라든지 그런 쉬는 공간에서 우리 집 옥수수만 먹어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집에서까지 싸가신지 궁금한데 저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맛볼 수 있어. 지금 쪄놓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맛보실까요? 방금 옥수수 맛있게 찐 거니까 한번 먹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언제 저한테 주시나 했어요. 자연이 안겨주는 혜택과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받아안고 단단하게 여문 옥수수. 그 맛, 말해 뭐 하겠어요.
아니 이게 옥수수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 옥수수로 또 다양한 디저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뭔가 커피 향과 고소한 디저트 냄새가 가득하던데 여기 오면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옥수수 음료와 바로 구워드리는 찰옥수수 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도 옥수수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여수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우연히 화양면에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찰옥수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조그만하게 옥수수빵 카페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먹어보고 맛있어서 디저트 가게를 열 생각까지 했다면 너무 맛이 기대가 되는데 궁금한데요. 제가 정말 맛있으니까 금방 구워드릴게요. 여수 옥수수의 이유 있는 변신. 치즈로 속을 꽉 채운 옥수수빵과 이곳의 시그니처 옥수수 슈페너까지 극강의 고소함을 자랑하는 이 조합. 다시 봐도 맛있겠다. 너무 귀엽다. 여기 귀엽게 생긴 옥수수빵이랑 옥수수 그림이 그려진 슈페너까지 나왔어요. 아니 아까부터 빵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 안에 옥수수랑 그 치즈가 가득해요.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뭔가 이렇게 딱딱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그 찰진 느낌이 여수 옥수수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빵을 먹었으니까 뭔가 목이 약간 마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옥수수 슈페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은 그 아인 슈페너를 먹어봤는데 옥수수 크림이 올라간 슈페너는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약간 그 옥수수의 고소한 맛과 그 달달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드시면 너무 만족하시겠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여수 옥수수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 여수 옥수수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에 제가 직접 개발한 여수 옥수수 양갱이 있습니다. 아니 옥수수 양갱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 앞에가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여수의 옥수수가 유명한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알려보고 싶어서 색다른 이색 디저트 여수 옥수수 양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양갱이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마침 만들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실래요? 네, 구경해도 될까요? 청년 사장님의 기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여수 옥수수의 특별한 변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시죠? 틀에 넣은 양갱이 냉동실에서 하루 지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네. 이제 막 빼서 그런지 약간 입에서 살짝 녹는 느낌? 양갱이라고 하면 좀 퍽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고 이 안에 옥수수가 씹히는 그 맛이 재밌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그런 디저트가 될 것 같은데 저도 먹다 보니까 약간 너무 달지도 않은 게 부모님들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부모님한테 가져가게 포장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짜잔! 사장님 이거 잘 들고 가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풍을 맞아서 당도도 영양소도 풍부한 여수 옥수수,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된다고 하는데요. 여수 옥수수를 알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서 더욱더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인 옥수수가 이제는 다양한 변신을 통해서 365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수 옥수수로 행복 가득 충전하세요. 천혜의 자연에서 성실한 농민들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여수 옥수수. 여기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더해져 색다른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우리 입맛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도 알알이 잘 여문 이 옥수수 덕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라시대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주의 고분 발굴은 현재 진행 중. 꾸준한 발굴 조사로 우리의 역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현장. 경주 고분 발굴 이야기 만나볼까요? 수많은 고분과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역사 도시. 오늘은 경주 고분 안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경주에는 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며 가며 이 고분들의 겉모습은 보았긴 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신라시대의 숨은 이야기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요, 이 고분 발굴 조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금관총 보존전시관 앞이잖아요. 네. 이 금관총 보존전시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전시관은 금관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의 실제 위치에 무덤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무덤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금관총에 들어가서 그 안에 발굴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흔치 않죠. 금관총 보존 전시관에서는 발굴 조사의 모든 과정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무덤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 여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까요? 와,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달라요. 네. 사실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딱 보니까요. 그 발굴 조사 중인 그 현장에 제가 뚝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게 무덤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무덤은 보통 이렇게 흙에 이게 덮여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지금 흙보다는 압도적으로 돌무더기가 엄청 많아요.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이고요. 무덤 주인공, 즉 시신이 묻힌 곳을 이제 덧널부라고 합니다. 네. 덧널부 주변으로 수많은 돌을 옆에도 쌓고 또 위에도 쌓아서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 돌을 쌓는 부분을 돌무지 부분이라고 하고 네. 저 무덤이 묻힌 부분을 덧널부라고 해서 붙여서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도굴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흙으로만 만든 무덤은 안에 대부분의 유물이 이제 다 도굴이 되는 그런 피해를 겪는 반면에 실제 돌무지 덧널 무덤을 발굴해 보면 거의 원래 당시에 묻혔던 유물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돌무지가 도굴을 막아낸 덕분에 금관총에서는 4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관과 금제 관모를 비롯해 화려한 장식품이 많았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무덤 주인공이 묻힌 곳에 칼이 한 점 나왔는데요. 네. 그 칼에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사실 글자가 있는 유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사지왕의 그 무덤이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사지왕이라는 왕 이름은 그 어떤 문헌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왕의 이름이고 대릉원에 보시면 정말 큰 무덤 예를 들면 황남대총이나 봉황대 그리고 천마총도 큰 무덤이거든요. 지름이 50m 넘어가는 굉장히 큰 무덤을 이제 학계에서는 그 왕의 무덤으로 비정을 하고 있어요. 크기 면에서 금관총은 왕의 무덤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학계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왕의 이름이 적힌 칼이 나온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의 신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왕한테 이제 하사를 받은 하사품일 수도 있고 왕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거의 왕족이나 굉장히 높은 신분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관총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금관총 보존 전시관으로 나들이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지나쳐 다니던 고분들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한 금청리 고분군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5, 6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인들의 무덤 속에선 어떤 이야기가 발굴될까요? 이번에 찾아온 이곳은 시내에선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천읍에 위치한 금청리 고분군에 찾아왔거든요. 이곳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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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청리 고분군. 사실 저는 대릉원은 익숙하게 좀 오며 가며 보기도 했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여기는 사실 좀 생소해요. 금청리 고분군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금청리 고분군은 경주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고분군입니다. 많이 아시는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대릉원보다 조금 작지만 경주 안에서 대형 고분군에 속하고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금청리 고분군. 총 53기의 봉분이 모여 있는데요. 경주의 외곽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고분군이 생겼으니 분명 아주 중요한 곳이겠죠. 고분군 사이길로 산책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사님하고 쭉 걸으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고분. 제가 봤을 때 이 고분은 여기 있는 고분군 중에 가장 특이한 형태의 고분일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 계신 거는 지금 고분 2기가 연접된 표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시내 쪽에 있는 황남대총도 마치 이게 두 가지가 하나처럼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황남대총과 마찬가지로 금청리 고분군 안에서도 유일하게 있는 표형분이고 고분군 안에서는 가장 입지적으로 높고 그리고 규모적으로도 가장 크기 때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청리는 신라의 육부 중 하나인 모량부의 터전이었는데요. 모량부는 지증왕 때부터 4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한 귀족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금청리 고분군은 신라 전성기 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하네요. 금청리 고분군의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릉원 못지않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훨씬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봐야겠죠? 경주를 정말 많이 오갔지만 사실 지나다니면서 겉모습만 보며 슥 지나쳤던 이 고분들 속에 정말 많은 신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분을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신라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주에 오시면 이 고분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신라의 고분들. 발굴 조사와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경주 고분 속에서 찾아낼 이야기들 기대해 주세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335 모여걷는 제비! 격하게 쌓아가는 이 비주얼을 보고 있으니 살짝 설렜어 나. 부동의 회식 메뉴 1위!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은 또 못 참지. 이걸 어떻게 참아? 좋은 냄새.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사실 제가 맛집 전문 리포터니까 맛있는 집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네. 이 집 삼겹살은 진짜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소고기도 등급이 있듯이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많으신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등급을 사용하면은 고기가 맛이 되게 좋겠죠. 오, 삼겹살도 그럼 뭐 원, 투풀, 쓰리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도축장에서 220마리 돼지고기를 잡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만 선별해서 작업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고기냐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한번 제 눈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지금 제 시선을 뺏는 이 고기. 말로만 듣던 그 선별된 특별한 고기, 지인찬스의 고기 이건데요. 이 지금 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삼겹살이고요. 그 밑에는 목살, 항정살 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특별하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또 먹을 줄만 알았지 볼 줄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다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일단 고기, 소고기도 마찬가지 마블링을 많이 보는 편인데 돼지고기도 마블링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좋은 고기라 볼 수 있고요. 목살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꽃이 핀다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무래도 고기가 맛있는 부분. 그냥 가져온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져온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일정한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2주 동안 숙성을 걸치고 난 다음에 손님의 밥상에 올라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육즙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또 고기는 보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잘 구워서 먹어야죠. 또 제가 또 희진이가 또 고기 하나 하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잘 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딱 바로 구우면 되겠죠? 근데 희진 씨 이게 고기가 되게 고기 스킬이 좀 중요하긴 중요한데 저희가 원래 고기를 구워드리거든요. 오시면은. 네, 안 태우고 잘 구울 수 있을까요? 저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맛집 전문 리포터 희진이라고요. 희진이가 공을 들여 구운 삼겹살 또 장유유서답게 우리 사장님 먼저 한번 드려봐야죠. 사장님 제가 아주 열심히 구웠습니다. 냉정하게 볼까요? 오 긴장돼. 뚠뚠 과연 그 맛은? 잘 구우셨어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될까요 이제? 왜 잘한다면서요? 생각을 좀 하니까. 뭐가 부족했나요? 저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사장님이 한번 구운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저한테 한번 주시죠. 때깔이 다르다 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또 제 거도 먹어봐야 되잖아요. 희진이가 구운 거. 뭔가 비주얼부터 좀 밀리는 것 같긴 한데. 사장님이 구우신 거는 딱 한 입 먹자마자 치아가 닿는 순간 육즙이 쫙 퍼지거든요. 근데 제 거는 딱 닿으니까 뭔가 뭔가 그 팡팡 터진다는 느낌 좀 작았어요. 진짜 굽는 스킬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다. 좋은 고기면 무조건 맛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좋은 고기를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오면 사장님께서 구워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저 배불러요, 사장님.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은 수제비까지 마음먹고 드셔야 됩니다. 왜 하필 수제비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수제비를 오픈을 하려 했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수제비도 많이 연구도 했고 수제비로 장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까지 더 드리면은 즐겁지 않겠냐. 와. 고기를 그렇게 먹고 밥도 반 공기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알싸해서 딱 고기 먹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딱 개운하게 할 수 있는 이곳에 약간 치트키? 정말 지금도 음식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오시는 손님들 제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리면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죠? 더 맛있어요. 일단 직접 구워주시고요. 여기 또 된장찌개랑 다 맛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죠. 일단 아들이 먼저 찾아요. 오,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삼겹살에 치즈 찍어 먹는 거야. 그럼 아빠한테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 오고 싶은지 한번 말해주세요. 일주일에 2번이야. 아니 5번. 알았어, 5번 오자. 나에게 삼겹살이란? 영원한 나의 뱃살. 나에게 삼겹살이란? 평생의 동반자. 남편? 왜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잖아요. 이렇게 푸르른 정원을 보면서 또 향긋한 차를 마시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데요. 사실 제가 기분이 더 좋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차를 마실 때마다 환하게 웃는 미소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작품이 탄생될 수 있다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례면 다둔마을. 초록의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특별한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지켜낸 정원 곳곳에서 흥미로운 작품들이 저를 먼저 반겨줬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이곳의 주인장이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정원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맨 위에 자리 잡은 작업실에서 작품 만드느라 집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청강 정화석 작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업하는 이 작품들이 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작업실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근데 지금도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전시회가 잡혀 있어요. 거기 전시에 초점을 맞추고 백자로 만든 조형 작업하고 청자란 작업하고 크기와 온도에 제한적인 백자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백자만의 매력은 그를 백자 작업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작업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실은 멈춰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작업해놓고 밥 먹으러 올라가 밥을 먹고 딱 무너져 있는 거야. 재료가 가지는 능력을 감당하지 못 앞질러 버린 거지, 내 의욕이. 그러고 나서 또 한 대 맞았고 또 한 번 배웠구나. 그때부터 뭐냐면 재료를 더 들여다보려고 했어. 그래서 하나하나 점을 붙여 만드는 청자 또한 시간과 작가 자신과 싸우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면
작품을 향한 집착을 넘어 어느새 작업하는 행위 자체에 빠져들고 나를 잊게 합니다. 결국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닦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하고 점을 찍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우주선을 타고 있었구나. 하루 이틀 뭐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뭐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몇 달 걸리고 보통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과 이런 걸 계산하면 작업 못해요. 얽매여가지고.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도 드러나는 현상도 다르지만 정화석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단 하나, 편안함이었습니다. 흙을 그만큼 정직한 거지. 이게 만지면은 그만큼 순응해줘 나한테. 그리고 그걸 나한테 결과물로 주고. 그러니까 그 내가 거기서 담고자 하는 즉 생명이라는 거, 자연이라는 거를 흙은 거기에 담아줘. 여주에서 활동하던 정화석 작가는 자연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고 싶어 고향인 원주로 왔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손수 지금의 정원을 꾸몄습니다. 꽃과 나무, 돌과 새, 무엇보다 자연의 햇빛과 잘 어울리는 작품은 그렇게 자연 속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정화석 작가가 이런 작품 세계를 담게 된 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선생님이 인생의 뭐 스승이라 생각하시는 분을 또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서요. 가깝게는 아버지, 크게는 이제 스승님, 제가 철저히 따르고 배우고 싶은 분이죠.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림 그릴 때인데 그때 이제 볼펜 그림이었는데 까맣게 짧은 손인데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다른 평이 아니라 야 그거 붙여도 놀랍겠더라. 볼펜이라는 단순한 작업 도구지만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무의당 선생을 만나고 나서야 삶에 대한 성찰과 창작 모토가 된 생명을 배우게 됐죠. 선생님이 늘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 목에 힘 빼고 살라고. 살면서 나는 분별을 많이 하고 살고 있더라고. 이것은 귀하니까 저거는 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그림만 그리는 게 밥을 먹고 살더라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을 같이 살고 있어. 즉 나는 공생 속에 있는 거야. 함께 사는 삶 속에 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모심이란 말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에 같이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그는 멋부림이 아닌 진실된 삶을 담아내기 위해 미술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치열하고 진실된 삶에 담겨있는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그럴수록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작품 안에 생명을 모신 그는 미술관 이름에 불이제를 붙였습니다. 내가 좋은 작품을 하려면 네가 전혀 좋은 작품에 관심 없는 사람하고 잘 화해하면서 이해하면서 결국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그때 배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죠, 저한테. 무의당과의 인연은 협동조합과 연계돼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유약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도자기는 이게 그냥 쉽게 내려가.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분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불순물이 이렇게 쉽게 내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도자기를 쓰는 거거든. 아니 평소에도 이 도자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좀 고르는 느낌이 뭔가 좀 달라 보였거든요. 소박하면서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감? 근데 아침 일찍부터 네. 또 이곳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그 한살림에서 처음 이제 요 도자기 그릇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직접 이제 가서 다양한 그릇들을 또 접하고 싶은 거예요. 백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서민적이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릇이구나 이런 또 믿음도 가고.
앞으로 어떤 작품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남은 시간 가능하면은 그 에너지를 내 작품에다 쏟아보려고 해요. 그 최대한 여전히 좀 더 기왕이면 예술가로서 그 세상에 왔으니까 정말 그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도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도조라는 조형 작업을 통해 그만의 언어를 담아내고 있는 정화석 작가. 1300도 가까운 불의 영역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짐작만 할 뿐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정화석 작가의 끊임없는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 아닐까요? 지영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맛 깊은 여행의 새로운 여행자 포항 MBC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스튜디오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정말 신나고 또 설레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여러분 맛 깊은 여행의 첫 여행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반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곳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곳일까요? 우동집입니다. 우동이요? 와, 제가 또 면 요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 맛 깊은 여행 촬영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공복 상태를 12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공복 시간을 굉장히 길게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지금 공복 상태거든요. 얼른 먹으러 가보실까요? 저희 지금 공복자들인데요. 얼른 맛 깊은 여행 오늘의 식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경주 황리단길에서 찾은 숨은 보석 같은 오늘의 맛 여행지. 내공 있는 사장님이 직접 면을 뽑아 쫄깃하고 탱글한 일본식 우동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흔치 않는 특별한 우동,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와, 반장님, 여기 진짜 한옥의 느낌과 함께 좀 현대적인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인테리어는 제 취향 저격입니다. 다행입니다. 메뉴가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메뉴도 아마 뭐 취향을 충분히 저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온우동이랑 냉우동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살짝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네. 유나 씨가 좋아하는 거 하나 고르고 네.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고 같이 먹을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나 시켜도 되나요? 공복이니까. 공복이니까. 네. 저희가 또 공복으로 오길 잘했습니다. 네네. 온우동이랑 냉우동이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런 데 오면 제가 꼭 하는 게 네. 베스트 메뉴. 좋죠. 명란 가마바타 우동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공복이니까 네, 공복이니까. 고기가 들어간 따뜻한 니쿠 우동. 좀 든든하게요? 네네. 저희가 또 이제 3개 고를 수 있으니까 네. 냉우동에서 나머지 하나는 골라보면 어때요? 그래도 네. 왔는데 시원한 유나 거. 씨 한번 골라보시죠.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덴푸라? 네, 덴푸라로 푸카케로 가시죠.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 덴푸라 푸카케로. 주문과 동시에 바빠진 주방.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기다림은 필수지만 기다림이 힘든 공복너도 있었으니 배고파요, 진짜. 와, 근데 진짜 배고프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오늘의 메뉴. 명란과 계란, 버터가 들어간 걸쭉한 명란 가마바타와 담백한 육수에 소고기를 곁들인 니쿠 우동, 그리고 각종 야채 토핑 위에 쯔유를 부어 먹는 덴푸라 부카게 우동까지 일본식 우동 대령이요. 와, 반장님. 네. 진짜 일단 비주얼부터 제 취향을 저격했거든요. 먹기 전에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네. 뭐 찍어서 와. 올리셔야죠. 이거는 진짜 안 올릴 수 없는 SNS에 업로드를 진짜 해야만 하는 비주얼이거든요. 네,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3개의 메뉴를 시켰는데 네. 일단 제가 시켰던 게 명란 가마바타 우동이었거든요. 네. 가마바타가 근데 뭐예요? 가마가 이게 면을 삶는 네. 가마솥 그 가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타는 요 버터
버터 좋아하세요? 바다 좋아하죠. 필수인데 우동에 또 제가 버터가 들어간 건 좀 처음 먹어보는 것 같고 네. 또 따뜻하다고 하니까 면의 식감도 더 짠득짠득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쫀득쫀득한 게 네. 그 특징이고요. 오. 먹다 보면 조금씩 식감이 바뀐다고 합니다. 역시 베스트 메뉴답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반장님께서 주문하신 것도 좀 눈이 가는데 네. 고기가 일단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우삼겹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올라간 건 참나물인데 네. 좀 느끼한 걸 잡아주려고 사장님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아, 확실히 좀 고기가 들어가면 좀 기름지고 느끼해질 수 있는데 또 네. 참나물이 싹 잡아주는. 이건 제 거니까 이제 유나 씨가 못 먹겠지만 네. 여기 안에 유자 소스가 들어가서 네. 그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하시네요. 이따 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따가 한입 찬스 한번 한입 찬스? 써보시면 제가 한 입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실 온우동만 먹기 좀 아쉬웠잖아요. 저희가 네. 냉우동을 또 시켰거든요. 네. 이건 또 튀김도 굉장히 풍성하고 음. 뭔가 알 수 없는 이 병도 있는데 어떻게 먹는 건가요? 북학회 우동은 이제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먹는 스타일의 우동이고요. 네. 튀김을 이렇게 취향껏 건져내시고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저는 솔직히 그만하고 싶고요. 네, 일단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볼까요, 바로 저희?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탱글한 우동면을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서 이제 제대로 한 입 먹어볼까요? 오호호호. 너무 신나는데?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너무 쫀득한데? 면의 맛을 즐기는 우동이니만큼 면이 중심이 되는 요리법이 많다는데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그래도 우리 말은 좀 하고 먹읍시다. 그걸 진짜 둘 다 공복이라 말을 이런.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호로록 호로록 면치기 신공을 펼치는 김반장을 보고 덩달아 면치기 욕심이 생긴 유나 아나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면치기. 어려운 거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 면치기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아, 다음에 면 요리 나올 때까지 제가 연습해 놓을게요. 네, 제가 또 숙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해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학회 우동을 맛보는 두 사람. 바삭한 튀김 토핑과 차가운 쪼유를 넣고 비벼 먹는 우동은 씹는 맛은 물론 달큰한 쪼유의 풍미가 입안 가득 차오른답니다. 반장님, 네. 일단 제가 먹었던 이 명란 가마바타 우동 같은 경우에는 네. 양념이 부족할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짭조름한 맛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장님은 어땠어요? 뭐 공복이어서 고기가 있는 걸 선택했는데요. 네. 원래 즐겨 먹는 메뉴이기도 하고 요 안에 있는 유자향 같은 거랑 그리고 이제 참나물 때문에 느끼함 없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일단 이 식당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면발이었던 것 같아요. 면이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입안에 착 감기는지 신기했거든요. 사장님이 네. 일본의 치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아. 그 일본에 있는 치지 조리 학교를 나와서 네. 이제 면을 직접 볶고 계신데 밀가루랑 소금만 해서 반죽을 하고요. 족타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우와. 면을 반죽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7시간 이상 숙성을 해서 이렇게 면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손맛이 아니라 이제 발맛이 느껴지는 거네요. 발맛? 근데 진짜 그 딱 찰기가 남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저희 세 가지 일단 우동 종류 너무너무 다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먹은 이 음식들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유나 씨 네. 먼저 하시는 저부터? 걸로. 네. 아, 저는 일단 면발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탱글함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맛반장부터 네. 초딩 입맛까지 사로잡은 우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초딩 입맛도 사로잡고 또 미식가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네. 오늘 정말 완벽한 한 끼였던 것 같아요. 공복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도 공복으로 볼까요?
좋습니다. 다음에도 저 데려가 주실 거죠? 네. 쫄깃한 면발과 깊고 진한 국물, 다양한 토핑의 조화로 특별하게 즐기는 일본식 우동 꼭 한번 즐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맛 깊은 여행 기대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동력이 부족하고요.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모아입니다. 이제 쓰레기 없이 장을 봐야 되니까 다이어온기 같은 거 거기다 잘 진열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전주에서 제로웨이스트 숙소 운영하고 있고요. 서로가 지향하는 것들을 모은 커뮤니티 공간,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 불모지장, 그리고 전주 환경 비건 커뮤니티 제로 불모지 등등 제가 할 수 있고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되시면 짐 풀고 나와서 요가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이제 왼손 귀 옆으로 길게 뻗고 둘. 여기에서 내 몸 가능한 만큼만 상체를 숙여내요. 다리, 엉덩이. 여기 지향집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 각자 지향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집으로,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지자 향자예요. 그래서 지향이가 살았던 집,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화요일 오전마다 요가를 하는 친구가 이렇게 요가를 재능 기부해주고, 그 지향 집밥이라고 비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서로 안부도 묻자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연결됨에 감사드리고 함께 수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이런 대화 나누는 게 재밌어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요가도 하고 서로 편하게 자유롭게 대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밥 하자. 밥 먹자. 다 씻고 이건 쌈. 강된장 쌈밥. 얘는 으깨면 되고. 제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숙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 15명 정도 오셨는데 쓰레기를 일회용 그릇과 수저를 쓰시면서 100리터 쓰레기가 2개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회용을 많이 쓰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운영자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속 가능함을 고민하게 됐어요. 지향집 밥은 이제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같이 비건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제 모임인데요. 육류를 먹을 때 공장식 축산업이라고 해서 그럴 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건도 좀 알리고 서로 일상 속에서 안부도 물으면서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비건을 지향하지만 샐러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맛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야채들을 다 이렇게 총총 썰어서 넣는 게 되게 명상 같기도 하고 재밌어서,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강된장 쌈밥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확실히 강된장인 지향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으로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진짜 그렇대. 원래 달라 시제품이랑 할머니들이 다 맞아. 받는 이유가 있어. 소울푸드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건 집밥은 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힘내서 불모지장 하러 갈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불모지장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터의 약어이자 전주 그 환경 불모지를 비옥지로 만들자라는 포부가 있고요. 쓰레기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경험과 업사이클링 체험, 아주 즐거운 장터입니다. 무해한 장터입니다. 오늘 둘이 페이스 페인팅을 하게 되면은 막 둘이 달라붙어서 바쁠 수 있으니까 누리랑 주인이 좀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셋이 약간 한 세트 느낌. 쓰레기 없이 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항상 그 장을 보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1인 가구로서 이 큰 양파 이렇게 막 크게 사면은 다 버리게 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있는 친구와 함께 그럼 우리 장터를 운영을 해볼까? 해서 둘이서 처음 2020년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모아, 초이, 감자, 설, 시리, 결 이렇게 6명이서 이번 8번째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친구여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친구들, 함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모으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데에 열심히인 친구입니다. 기획을 하면서 함께 곁에서 일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행사를 대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 더 심적으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불모지장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불모지장 화이팅! 자, 우리 그 제자리에서 봐요 이제. 끝났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4년 전에는 150명 예약제로만 장터를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1만 명 넘는 행사로 많이 거듭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번 장터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다이용기에 담아서 쓰레기 없이 장 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은 계기로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좋은 것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 다양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약간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비닐을 사용 안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수박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양파망에 지금 싸가지고 가져가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야익의 지구랑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식상한 것부터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게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모지장 화이팅! 오래된 공간을 쓸고 닦아 새로운 쓸모를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옥주택이 대여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폐주유소가 맛있는 피자집으로 공간을 재해석하다. 익숙하고도 새로운 공간의 매력 지금 만나보실까요? 첨성대가 보이는 경주의 고즈넉한 동네. 이색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우와, 예쁜 마당에 있는 작은 시골집이네요.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1960년대 가옥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 첨성대에서 가깝고요.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실 때는 그런 어떤 편안함,
쉼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60년대 가옥이라는 그런 정서 속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또 경주와 관련된 관광 콘텐츠나 또 그 자연 요리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경주 관광지 인근의 독채 기와집이라면 숙소나 카페로 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이곳은 경주의 시골집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휴식을 즐길 수도 있는 대여 공간이 되었습니다. 숙소도 카페도 아닌 대여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카페는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즐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펜션은 일단 잠을 자는 곳이니까 프라이빗하게 뭔가 자기들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또 그냥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경주에 와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누구나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박정란 대표가 직접 기획한 북토크가 열리기도 하고요. 자연요리 체험, 명상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잠깐이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은 시골집이 가지고 있는 정겨움과 쉼의 이미지는 꼭 살려두고 싶었다고요. 68년이거든요. 이 집이 만들어진 연도가요. 근데 그 68년도 구옥을 어차피 여기는 새로 뜯어서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럼 최대한 그때의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그러면 또 재밌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들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정원은 정말 그 근래의 최신의 자연주의 정원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의 또 한 가지 매력은 대여 공간임에도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주에서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도 가능하겠죠? 오늘은 명상을 곁들인 채식 요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경주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지인분들과 함께 좋은 공간에서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편안하고 여유롭고 이제 다른 모임도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양한 모임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숙소보다는 가볍게, 카페보다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요리 모임, 독서 모임, 뜨개 모임, 파티. 뭐든 가능한 매력 만점 공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요? 채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주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 대여의 기능을 할 것이고 한 채는 인문 그 독립 서점이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문 서점과 같이 경주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인데요. 이곳 역시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곳이라고요? 딱 보니 주유소가 아닌가 싶은데 주유기는 있지만 주유는 안 되는 곳?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제일 처음에는 주유소였고 저희가 이제 임대에 나오는 거를 보고 피자집으로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주유소가 피자집이 됐다고요? 에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진짜 주방 있고요. 우와, 피자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주유소 컨셉을 살린 피자집이라. 어우, 신선한데요? 주유소에 이제 피자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뭐 미국의 주유소를 연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을 자고 갈 수도 있고 뭐 기념품도 사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게 공간처럼 이 주유소를 살리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는 주유소로 익숙했던 자리.
김영준 대표의 아이디어와 주유소 공간이 만나 멋진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유소다 보니까 주방 시설이 없었던 게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이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받게 되려면은 이제 기름통 제거라든지 토양 검사 뭐 이런 것까지도 있어서 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가 기름값이 조금 쌌대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기름 넣으러 오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주유소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는 기름 대신 맛있는 피자와 음료 그리고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주유소에 들러 쉬어가듯 경주를 여행할 때도 이곳에서 쉬어가면 되겠죠. 그나저나 주유소가 아니라 피자집인 만큼 뭐니 해도 중요한 건 피자의 맛 아니겠어요? 손님들의 찐 반응 궁금한데요. 주유소 느낌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선한 데다가 피자까지 맛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신박하고 피자 자체도 프랜차이즈 피자랑 다르게 향도 되게 많이 나고 소스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경주 맛집인 것 같아요. 버섯 들어간 피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고 맛집인 것 같아요. 인정. 과거의 이곳은 조유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다면 앞으로의 이곳은 오며 가며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휴가 공간이자 피자집인데 저희가 앞으로 뭐 커피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렇게 되면서 지나다니다가 그냥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60년대 구옥을 문화공간이자 대여공간으로, 문 닫은 주유소를 피자집으로, 낡고 뻔한 공간들이 신선하고 재밌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주에 오신다면 이 색다른 공간들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